예, 시간이 되어서 저희들 이제 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분 내지 45분 정도 발표해 주셨던 발제분들과 패널분들과 함께 토론과 질의응답 후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나 저희 토론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계신다면 토론 끝에 플로어나 안에 Q&A에서 답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분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 좌측에 계시는 김태만 국립해양대학교 동아시아 교수님이십니다. 김태만 교수님은 국립해양박물관장직을 영입하셨으며 현대중국학회 부회장, 중국현대문화학회 고문 등과 포럼 지식공감 공동대표, 한겨레 부산 국제심포 기획운영위원,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국가균형발전위회 자문위원,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를 역임을 하셨습니다. 토론을 바로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곧바로 김태만 교수님께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개를 그렇게 장황하게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하여튼 쑥스럽습니다. 마침 오늘 이렇게 융숭한 자리에 AI 시대의 그 해양 전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주제의 발표장에 제가 토론자로 초대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분의 발표 너무 소중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작년이었죠. 작년 10월인가 창원에서 있었던 창원의 민주영화제라는 게 있는데 발표된 영화가 있습니다. AI 수로부인. 우리가 잘 아는 김해의 소위 이제 고대 국가인 가야를 창시했던 수로 부인에 관련한 이야기인데 이게 시나리오에서 제작 과정까지 전부가 AI가 만들었습니다. 한 20여 분 정도 진행된 이 영화가 관객들의 눈을 잡는 것은 당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최초의 AI가 제작한 영화였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일으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동서양 각국에서 AI가 만드는 영화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 발표를 위해서 찾아봤는데 AI가 시나리오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다양한 형태로 작업을 하는데 영화도 있고요. 문학 작품도 여러분들 소개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음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I am AI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들어봤습니다. 이게 AI가 작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설명이 없으면 이거를 구분해낼 수 없는 사람이 만들었는가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만들었는지 구분이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아까 고조원 교수님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레픽 아나돌이라는 그 작가죠. 예술가입니다. 소위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 전 벽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영상을 띄운 이런 그 대작을 만드는 그런 그 작가인데 실질적으로 뭐 레픽 아나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디스트릭트 같은 회사가 지금 한 14년 된 업체이기는 한데 삼성동 무역회관 빌딩에다가 파도 치는 영상을 실감 영상을 공개를 함으로써 그 거리를 걷는 사람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줬고요. 그리고 그 충격은 바로 맨하탄까지 연결돼 가지고 맨하탄 핵심 거리의 사거리 모퉁이 빌딩에다가 폭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어떤 그 충격을 줬는데 이런 등등이 대부분 여러 가지 소위 이제 AI를 바탕으로 하거나 연계된 기술 발전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듯이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AI를 동원한 여러 가지 이제 예술 창작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의 주제에 맞게끔 소위 이제 AI가 창작을 넘어서 기획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박물관이나 갤러리나 이런 전시관의 큐레이팅까지 하는 사례들이 여러 번 실험이 되었습니다. 대만에서 실시됐던 과학관에서도 AI가 전체 소위 전시 기획을 한 사례도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발표 중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제 국립해양박물관에서도 재작년이죠. 바다를 항해하다라는 전시가 있었는데 360도 서라운딩 그 미디어 공간에서 소위 이제 부산을 상정하고는 있지만 소위 이제 그 인류의 해양사라고 할까요? 이거를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는 뭐 생물도 있고 그 다음에 항해도 있고 물류도 있고 다 담아서 굉장히 환영받았던 영상이 있었듯이 지금 우리한테는 이미 AI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AI를 지금 뭐 학습을 하거나 새롭게 이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연구를 해야지라고 하기에는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이제 네 분의 발표를 너무 소중한 발표들을 잘 들었는데 박물관 사례를 특히 이제 한국 유일의 해양 박물관인데 여기서 이때까지 해왔던 작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아까 조교원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소위 이제 인간 시각을 뛰어넘는 200도의 서라운딩 벽면을 활용한 실감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립해양박물관에서도 3년 전에 이미 그런 영상을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목이 10년의 상상이었죠. 그런 영상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바다를 항해하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미디어 전용관 디지털 디지털 해양관이라는 것을 새로 이제 건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림에 보니까 제가 있을 때는 저런 그 소위 이제 조감도라고 할까요? 그 이제 이미지가 없었는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 보니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단히 반가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전시관의 박물관의 어떤 전시 연출 기법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는 소위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한 세계 각국의 해양 관련 박물관 전시관들을 네트워킹 해가지고 동시다발로 혹은 순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시, 이런 거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그런 그 사례들이 어떤 그 우리의 해양 전시 영역이나 공간을 확장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해양 전시에 있어가지고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그 해양 환경, 해양 생태, 해양과 관련된 기후 변화, 그 다음에 이제 해양 산업, 뭐 물류, 항만, 구구절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영역에 다 AI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과학, 기술, 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인문, 문화, 예술이 반드시 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해양 관련된 과학, 기술 발전이 우리의 인문, 문화, 예술과 결합을 해서 이 전 국민적인 해양 인식 제고나 해양 사상 확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과학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소위 AI 기법을
동원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있겠고요. 특히 이제 아까 심해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심해저는 사실상 일반적인 민간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바타를 만들었던, 특히 이제 물의 길 영화에서도 드러났듯이 제임스 카메론은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공간이라고 하는 11,000m 해저의 마리아나 해구까지 갔다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일 먼저 본 게 생물보다는 플라스틱 페트병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이제 우리 해양 공간에 만연해 있는 이런 해양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전부 다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AI를 동원한 그 영상을 통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래서 박물관 같은데, 국립해양박물관 같은데 영상실에다가 항상적으로 마리아나 11,000m 해저를 비출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해양 전시의 하나의 그 상징적인 성과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고조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AI가 무소불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AI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생성한 기초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거를 집적하고 편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 데이터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물론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데이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소스를 역시 인간이 줘야 됩니다. 결국 인간과 AI는 공생 공존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와 관련된 한반도 우리 민족과 관련된 해양 관련한 문화유산의 원천 소스들에 대한 아카이빙 작업이 선행되어야지 해양 전시가 보다 풍부해질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기관이나 여러 연구 집단에서 해양 관련된 역사, 인물, 문화, 종교, 습속, 산업 등등 여러 가지 아카이빙을 구축한 바는 있지만, 이거를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양 문화유산 아카이빙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해수부 사무관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충실하게 기초가 될 때 과학기술 발전에 의존할 수 있는 AI 기술, 요거는 사실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더 제대로 해양 전시 연출에 적용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데이터 베이스 구축, 그래서 해양 문화유산 아카이빙 작업들이 선행될 때 해양 전시가 충실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양박물관장직을 담당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말씀이 아마 필요하실 것 같은데, 시간 제약으로 여기까지 제가 좀 부탁을 드려서 좀 줄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명희 동서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님의 이런 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사하구 감천이동 활성화를 위한 감천문화 마을 활동을 지금 기획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실행이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께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대학교 디자인학부의 이명희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저의 연구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지역 기반의 이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비스 경험 디자인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기반으로
앞에서 발제하시고 토론을 해주신 그 여러 전문가분들에게는 턱도 없이 부족한 지식이지만 저희 입장으로 한번 오늘 토론에 참여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서비스 경험 디자인의 관람자들의 어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해주신 네 분의 말씀을 저희 언어로 한번 해석해보고 제안해보는 것으로 제 이야기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발제해 주신 내용들의 주요 키워드가 충분히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한결 교수님이나 또 앞에 또 박물관, 제가 또 요 발제 토론의 제안을 받고 해양박물관에 직접 이제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일부러 가봤습니다. 이런 저희 경험도 중요한 기회가 되었고요. 그 옆에 있는 그 아르테 뮤지엄하고 해서 굉장한 전시 경험들이 지금 현대사회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았었고요.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의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그 최첨단 기술하고 그 이동 전시에 대한 부분, 또 지속 가능성, 역사성 이런 키워드로 네 분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키워드에 부산 아까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산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부산 AI 지속 가능성 또 미래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산다움을 그 AI 기술과 결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관람객 중심의 몰입형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관람객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시, 박물관, 물론 지금은 많이 아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 단순히 가서 보는 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수동적으로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상호작용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이런 몰입형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관람객들의 감정을 좀 연결을 해서 그거를 스토리텔링으로 연결을 해서 시나리오가 형성이 되는 그 실시간의 자기 경험, 개인화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AI 기술을 기반으로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성인데요. 발표 내용에도 대부분 한 말씀씩 다 넣어주셨는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 동서대학교에서 SDGs 유엔에서 발표한 SDGs를 실천하고자 SDG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 선포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좀 아쉬움도 있고 제가 SDGs 센터장을 맡으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조금 이렇게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양 보호나 또 미래형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미래 사고, 퓨처 싱킹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해서 그거를 우리 현대인들이 같이 공감을 한다면 그 미래, 우리가 꿈꾸는 미래도 상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 지구상에서 많이 상상했었던 디스토피아적인 그 공간적인 부분도 같이 공감을 해본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우리의 현대인의 준비도 마음가짐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또 무엇보다도 관람객들이 또 물론 부산 시민과 함께 부산성이라는 의미에서 부산 시민과 관람객들이 함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콘텐츠,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없을까라는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두서없이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키워드를 정리를 좀 해보다가요, 이런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았는데, 부산의 해양성에 대해서는 김태환 교수님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을 부산 사람도 모르는 부산의 해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하면서 부산 그 해양 도시,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를 기획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데, 그런 미래 도시가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 같은 해양 문화에 대해서는 초심자에게도 다양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미래, 좀 이상적인 미래, 마이너스적인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아니라 동화에서 우리가 꿈꾸던 그런 이상향의 미래를 좀 설계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명 교수님 좋은 의견 개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강대 국립국영대학교 인문사회학연구소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의 서광덕입니다. 저는 그 앞에 두 분 스님께서 상당히 전문적이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세션을 기획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바람 정도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 세션을 기획하게 되면서 원래는 일단 해양박물관을 한번 조명해 보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해양 관련된 기념관, 박물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세워진 곳이 부산이고, 그래서 부산 해양박물관 지금 12년째 돼가고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좀 조망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제가 섭외를 하면서 이렇게 전임 관장님과 전시팀장을 같이 모셔가지고 좋은 이야기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또 제 나름대로 바람은 첫 번째는 이제 해양박물관의 위상인 거죠. 일단 부산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물론 해수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중앙기관이기도 하지만 부산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해양박물관에 좀 인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앙기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양박물관을 선도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해양박물관을 과의 차별성이라기보다는 뭔가 어떤 앞서가는 뭔가의 모습들, 전시 방식이라든지 전시 내용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김한결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해외 해양박물관의 사례들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그 해양은 환경이다 하는 부분, 지금 우리가 기후가 지금 계속 이상 기후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기후학자가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무릎을 쳤는데요. 지구는 바다 위에 지금 우리가 육지에 살고 있지만 바다가 거의 70% 이상입니다. 그러면 육지 전체가 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죠. 해양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가 해양 속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해양박물관이 해양의 문제, 바다의 문제를 자연사적 관점에서도 같이 고민해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점들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해양사학자 대회가 해양대에서 열렸는데, 세계 해양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동아시아의 해양사는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박물관들은 어떤 특이성을 갖고 있는가? 한국은 어떠한가? 이런 점들도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까 AI 전시 부분, 전시 콘텐츠 문제라든지 전시 방식의 문제는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고전 교수님이 말씀해서 창조라고 하는구나. 이게 AI는 단순히 디지털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한다. 이게 창조의 방식으로 간다.
그냥 있는 것들을 그냥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좀 더 이야기 듣고 싶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정영 선생님께서 북한 재개발, 즉 북한 미래포럼의 운영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고, 저희 지금 북경사업단에서 부산일보와 연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글로벌 핫플로라는 연재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전시라는 게 이제 디지털 기술을 포함해서 AI로 가다 보니까 닫힌 공간에서만 전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산을 해양 도시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전시 공간으로 부산을 디자인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걸 북한에다가 심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조 교수님 생각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래 이 기획을 이렇게 담당하셨고, 부산이라는 이런 것에 중점을 뒀을 때 해양박물관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위상을 지녀야 하는가. 이미 최근에 이제 인천에서도 이제 해양박물관이라는 이런 것들 건설을 위한 준비가 굉장히 활발하고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나름대로 이렇게 주도하는 이런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체성과 특수성을 이렇게 동시에 갖출 수 있는 그런 국립해양박물관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래는 해양수산부에서 과장 이상길 과장님께서 오시려고 했는데 다른 일정으로 인해 가지고 대신 고규환 서기관님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했다면 좀 실질적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수부 해양정책과 고규환 서기관입니다. 과장님께서 부득이 못 오시게 돼서 그래도 직급을 좀 맞췄습니다. 서기관으로 참석을 했고요. 저는 우선 저희 해양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 건립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앞으로 AI를 비롯한 우리 전시문화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바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2012년 해양박물관을 시작으로 경북 울진, 인천, 청주 등등으로 지금 계속 전국적으로 문화시설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김태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해양수산업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하고 해양인문학, 문화적인 측면은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해양 문화가 저변에 깔려야만이 우리 해양산업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 해양박물관 이런 시설들이 중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I를 비롯해서 저희가 이 운영 측면에 대해서 정부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사실 시설 지어놓고 방문객이 들어오지 않거나 관심이 뒤떨어지는 경우에는 저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오늘 이제 발제자분들 소개해 주신 내용을 듣고 좀 많이 느꼈는데, 국내외에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보면서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희 정부도 좀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자, 관람자들께서 원하는 콘텐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우리 해양박물관의 역할, 즉 해양 생태계나 문화, 해양 역사를 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어떤 비주얼 아트라든가 여러 가지 수단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급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물관 입장에서도 사실 어떤 수장품 수집하는 예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또 이런 AI 기술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관들 간의 자원을 공동 활용한다든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더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한 재정적인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노력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시간이 지금 52분 정도 됩니다. 물론 토의 내용보다는 이제 다양한 의견의 이런 제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발표를 하시면서
부족했던 부분, 토의 내용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그렇게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먼저 백 팀장님. 예. 네,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 토론자 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일단 몇 가지 답변을 드리자면, 고규환 서기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양수산부 산하의 여러 해양 관련 문화기관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그리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각 지역의 기관들이 각자의 특성화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올해 이제 인천해양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인천해양박물관은 또 서해 지역의 해양 원류 역사 이런 부분을 또 담당하시게 될 거고, 또 우리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은 계속해서 종합해양박물관으로서 또 해양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해양수산부와 또 산하의 여러 기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계속 공고히 하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오늘 저희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신기술을 접목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약간 좀 두루뭉실하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메타버스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한다던가 또 디지털 오션관이라는 또 새로운 박물관을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런 관심들이 조금 더 모아져서 민간의 그런 신기술, 높은 기술력, 그리고 학계의 전문성,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면 좀 이런 한국이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또 우리 해양박물관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한결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발언할 기회를 얻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 발표는 이제 유일하게 AI의 영역까지 접근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질문, 어떤 토론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제 다른 이제 감상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고주원 교수님의 이제 발표에서도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많이 이제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AI가 하는 일이 사실상 이제 창조에 해당한다라는 말씀 이제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을 연구하는 이제 또 과거를 지향한다기보다 이제 과거를 이제 어떤 샘물처럼 생각하는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창조를 결국 창조라고 알아보는 것도 인간의 몫이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AI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담아낼 콘텐츠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과 어떠한 문제의식을 담아낼 것인지가 결국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GPT를 활용할 때도 이제 프롬프트가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더욱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인문학의 관점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직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교육과 재미의 문제는 사실 박물관이 18세기 말에 처음 생겨날 때부터 꾸준히 역사적으로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문제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논쟁의 어떤 대상이 되어 왔고요. 근데 이제 어떤 취사 선택 내지는 어떤 중간 지점을 저희가 찾아내는 것이 오늘날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말씀에 이제 공감하면서도 거기에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계속 박물관이 이제 어떠한 만족감을 주는 것, 내가 어떤 매체를 또 이제 미디어를 이제 향유했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 정서적, 미적, 등등 만족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역할은 사실상 이제 교육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그런 어떤 역할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던져야 된다,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덧붙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가?
우리가 어째서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인간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유해 왔고 해양을 예를 들면 바다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탐구해 왔으며 오늘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아나갈 어떤 공생의 그런 대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박물관과 전시의 역할이 아닐까.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강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 그 다음으로 그 고재원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AI는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때 떠올랐던 이야기를 좀 몇 개 하자면요. 우린 늘 도구를 활용을 하는데 AI는 일단 가장 지능화된 도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구의 탄생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를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물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거는 이제 지식, 전달, 그리고 정보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네이버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의 기능 덕분에 네이버가 크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 성장을 하게 된 동기는 그겁니다. 거기에 있는 정보는 사실 책에 있는 서적에 있는 정보보다 더 양질의 정보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적당한 수준의 의견이기도 한데 그 지식을 굉장히 빨리 학습하게 하고 번거롭지 않고 그리고 그 귀찮은 학습을 안 하도록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게 지식인의 기능이었죠. 근데 그 기능을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영상을 쓱 보고 있으면 가이드를 다 주니까 학습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AI는 그거를 넘어서는 이제 손도 발도 되지 않고 정리까지 해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쏙쏙 그걸 압축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도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 도구를 만능이랑 여기고 혹은 인간 대 기계와의 어떤 전쟁이랑 여기고 하는 이런 시선들은 굉장히 초보적인 이해에 있다고 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미술계의 핵심 그리고 미술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공 요소는 회화였어요. 회화, 드로잉인 거죠. 그들이 볼 때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회화를 하는 사람들은. 왜? 자기의 손으로 만들지 않고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을 클릭을 해서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걸 그걸 네가 만든 거야? 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건 이제 회화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 손으로 내가 그려서 해야 작품이지 자기 거지 그건 내 작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 컴퓨터의 보급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보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정하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중요해졌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 그 뭐 시각 디자인, 뭐 산업 디자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다시 이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 유사한 고민의 시기에 우리는 다시 도달해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박물, 전시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떻게 전달할까?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전달할까의 방식에 지금까지 집중했다면 이 고도화된 도구는 누구나 쓸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옅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무언가를 영상을 하나 만들어도 아무나 못 만들고 프로들이 만들었던 거를 도구를 통해서 아마추어들도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사진도 훨씬 더 편하게 만들게 되고 글도 더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의 영역이 생긴 것처럼 AI는 전문가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잘 쓸 수 있는 시대에 도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이걸 통해서 같이 참여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능들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박물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해양문화관 같은 형태의 이름으로 언젠가는 좀 달라지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어떤 주제와 그게 가지고 있는 깊은 취지, 의미,
그런 것들을 전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기능을 하게 하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기들이 뭔가 던져져 놓은 미션들, 주제에 의해서 스스로 뭔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머지않아 열릴 수 있는 기능이 일단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새로운 도구를 적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프로와 전문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은 이제 여전히 미지의 세계고 우리가 계속 알지 못하는데 계속 알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의 참여가 되게 중요하고 그 상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각들을 모으는 것 자체도 해양 문화에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역시도 얼마 전에 그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요. 제가 물에 들어가고 심해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최초의 취지와 막상 들어가 보고 나서의 느낌은 굉장히 다릅니다. 막상 들어가 보면 엄청난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심해에 그 어둠 속에서 내가 혼자 떠 있다라는 경험을 육지에선 한 번도 제가 50 다 될 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새로운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무언가가 해양 문화에 분명히 포함이 돼 있을 텐데 이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말과 유물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또 있다. 그 지점을 새로운 전시 방법과 함께 발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영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방금 마지막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스쿠버 다이빙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스쿠버 다이빙을 이제 체감을 하고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한국의 바다라고 하면은 뭐 제주도라든지 거문도라든지 이 정도 나가면 이렇게 시야가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부산 광안대교 밑에 북항 밑에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검은색밖에 안 보여요. 그게 두려움이 굉장히 옵니다. 거기다가 물이 깨끗하면 좋은데 탁도가 좀 심해가지고 사실 그 두려움의 강도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두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좀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그 서광덕 교수님께서 좀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좀 도입을 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저 이제 미술관 뭐 이런 관람할 수 있는 장소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지만은 제가 제안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는 해양 모빌리티 분야예요. 실제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이빙을 하지 않고 다이버들의 손을 통해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빌리티 환경이 있어요. 반잠수정이 있고 잠수함이 있고 뭐 이런 기구도 굉장히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불안한 경우는 육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AI 기술을 활용하는 접근 방법이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 컨텐츠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보여줄 것인가, 차별화는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부산이 북항 앞에서 이제 추진하려고 했던 UN 해비타트의 뭐 해상 도시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해저 미술관이라든가 새로운 신규 아이템을 같이 연계해서 접근성이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저는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큐레이터가 아닌 도슨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토론을 마쳤는데 혹 플로어에서 뭐 의문사항이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그 섹션이 저희들이 나중에 또 Q&A 섹션 이걸 통해서 답변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꼭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 플로어에 계신 시청자께서 혹시 계시면 질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발표 토론이 너무 이렇게 또 재미있고 심도가 깊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연구와 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들이 해양 인문학이라는 이런 주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열띤 발표 토론을 한 교수님들 또는 발표자 토론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양인문학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